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제2공항 TV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곳 KBS 홀에서 제주도 주최 KBS 주관으로 TV 공개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토론회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 공항 활용이냐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냐를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은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반 진영에서 두 분씩 모두 4명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왼쪽, 그러니까 제 오른쪽으로 김익은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이 두 분은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추천한 전문가입니다.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문상빈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론 방식을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3가지 큰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되는데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사람씩 정해진 시간을 순서대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진영의 발언 총량을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출연자들 앞쪽에 지금 모니터 보이시죠? 이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요. 발언을 끝내면 역시 모니터링 그 시간도 멈추게 됩니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저는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양쪽 진영의 발언 시간을 맞추는 데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상 양측에서 한 35분 안팎의 발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주제에 대해 양측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주 사회의 갈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입니다. 제주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공항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현 제주공항 인프라의 포화 상태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죠.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쪽에선 좌석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항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쪽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또 기본 계획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 발언은 아무래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린 찬성 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업무 때문에 사실 서울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고 내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만성적인 지연 운항이나 또 공항 가보면 제주공항처럼 이렇게 혼잡한 공항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공항 터미널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네. 그간 제주 공항을 두고서 계류장이나 또 터미널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나 또 도민 이용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공항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도민 누구나 이제 저는 느끼고 있다고 볼 텐데요. 사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제주도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또 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항 확충 문제나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사안입니다. 2008년에 그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고 이듬해는 제주도의회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공항은 단순히 최근에 공항을 확충해야 됐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20여 년 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가 섬지역입니다. 제주의 섬지역에서의 항만과 공항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대내적으로 국내 여행 또는 국외여행 이런 여행 자체가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가 수요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항공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지금이야말로 제주도가 공항 인프라 확충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아, 예. 뭐 먼저 이 박사님 같이 의견을 뭐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바로 반론을 제기할 뭐 생각은 없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듣다 보면은 지금 제주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일상적인 이런 생활 환경의 악화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게 좀 안타깝고요. 네. 늘어나는 그 항공 수요, 관광 수요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피부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국내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그 어떤 관광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계속 수행해 왔고 최근에 뭐 중국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 항공 수요도 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공항 관광객 수요는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게 2030년 또는 2040년 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항공 수요가 일정 정도 늘기도 하고 또는 어떻든 지속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와 그 별개로 예. 공항의 시설을 확충하는 그 방안이 그렇게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어쨌든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 또는 느는 부분에서는 인위적인 영향이 되게 큰데 문제는 이것들이 사실 좀 과다하게 이제 예측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서도 국내 인구가 2048년도 가면은 거의 뭐 300만 이상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주도 인구도 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내국인 관광객이 는다는 어떤 그런 예측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난다는 예측이 과연 합리적인 예측인가? 최근에 중국의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급속히 감소했는데 예. 이렇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거나 또는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요인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것도 아주 4,500만 이상 늘어날 것이다는 이런 예측은 과다한 예측이고요. 특히 이제 그 사선 타당성 영역 같은 경우에 당시에 수요 예측을 했던 그 방식 그리고 예비 타당성 그리고 기본 계획 이르기까지 다 수요 예측을 하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방식이 다른데 최근에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사선 타당성 당시 영역보다는 거의 뭐 한 600만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위원장님. 네. 발언 정리.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수요 예측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더 들여다봐야 되고 외부 감소 요인이라든지 변화 요인들을 충분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의견을 그 주셨는데. 점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더 언급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4,500만 명에 대한 예측은 공항 이용객이죠. 왕복으로. 관광객으로 치면 약 한 2,250만 명이 이용하면 사실은 그 공항이 4,500만 명 정도로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지금 현재 1,500만 명 수준인데 앞으로 2천만이 넘을 것이냐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예측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관광기구가 2016년 데이터가 12억 3천만 명이 국제 관광을 했거든요. 국가 간에. 근데 2030년 돼서는 18억 명이 국제 관광을 한다는 데이터를 이미 보고서로 내놓은 바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국내 관광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한국 관광객이 한국 인구가 5,170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의 국내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해외 여행을 약 3천만 명을 떠났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반도로 막혀서 섬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에서 일본도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또 유별나게 또 관광이나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만 해도 2천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해외여행만 3천만 명이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는 여행 자체가 굉장히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일상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떤 반론 내주시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많은 예측들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미 사전 타당성 응역 당시에 이제 제주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4,560만까지 예상을 했지만 네. 이미 이제 예타에서 한 4천만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45년 기준으로 하면 약 3,900만 정도로 이미 조정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관광객 수로 따지면 2천만 정도 선이 이제 한계 상황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예. 또 그 공항 많이 포하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육지에서 35년 살면서 비행기를 늘 이용했었고 또 최근 1년 동안에는 한 30여 회 이상 공항 포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공항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예. 이미 이제 현재 제주공항이 그 1차 그 개선 작업을 통해서 단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약 3,200만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 활주로 부분이 이제 그 비행기가 충분히 그 숫자가 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기본적인 활주로나 이런 용량들은 다 갖춰졌는데 관제가 지금 뒷받침이 안 돼서 그건 제주항공청 자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관제 능력 때문에 40회로 늘릴 수 있는 거를 지금 아직 35회로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항이 아까 뭐 굉장히 뭐 복잡하다 했는데 그거는 약간 지난 얘기인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지금 해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또 우리 이성균 연구위원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측면에서 현재 공항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2018년에 제주공항의 탑승률이 88%였습니다. 인천공항이 83%였고요. 김포공항이 8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올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탑승률이 97.4%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항의 이용 행태 측면에서 더 이상 이 공항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이제 만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욱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 높은 항공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항공 안전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일소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연의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질을 굉장히 높이고 타국에서의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요? 평가가 높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율이 한 5.7%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입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공항의 지연율이 1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공항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정시성이 이제 최악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인프라 확충은 늦출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화 상태에 대한 평가와 또 미래 예측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다른 소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얘기하다 보면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에 환경 수용력이 한계치에 이르렀고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을 덜 쓰신 반대 측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탑승률이 올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국내선 여객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선 숫자가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탑승률이 높아진 거고요. 국제선을 많이 배정하면서 국내선 그 운항 횟수 자체가 제한되면서 이제 탑승률이 올라간 거고요. 안전 문제는 사실 대항청 청장님이 그렇게 전혀 걱정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 다시 얘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지금 이제 차세대 항공 시스템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소위 이제 출도착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협력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제일 크게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지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주공항이 무슨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관제와 관련된 노력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항청 스스로의 자료에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연율을 높이는 거는 그 현재 그런 공항을 꼭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또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이 공항이냐? 그거는 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본 주제로 잠깐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보다도 사실은 제주도가 포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제가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쓰레기, 하수도, 교통 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그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면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무지무지가 달립니다.
쓰레기는 하나 처리를 못 하는데 제2공항 지어서 어쩌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무지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올해 초에 내려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제주도를 이제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최근에 들어서 하는 말이 야, 제주도 요즘 너무 변하는 것 같다. 이제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가치,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찬성 측에서 반론 제기해 주시죠.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지금 환경적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광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일정 부분 지금 제주 관광에 있어서 환경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2005년에 제주도 관광객이 500만 왔습니다. 2005년에. 그때 제주 인구 55만이었거든요. 근데 1000만이 되는 돌파는 2013년으로 가면 관광이 1000만이 돌파하면서 그때 지역 주민은 60만으로 증가하고요. 정점을 찍은 1585만 명 돌파한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지역 주민도 66만이 됩니다. 지금은 68만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환경의 문제가 주범은 관광객과 이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과거 10여 년 동안 이주민이 이제 제주도 지역 인구가 55만에서 68만으로 한 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200%가 증가했는데 그 관광객은 체류 일수가 한 3박밖에 안 되거든요. 길어야. 그럼 그 3박을 365로 곱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약 30% 정도 미치거든요.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환경적 용량은 저희가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환경 인프라를 50%는커녕 아마 10%도 늘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싱가포르 많이 가보셨겠지만 싱가포르 제가 20여 년 전에 갔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인구의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때 360만 거주민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요. 싱가포르 인구가 550만으로 그간 2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이 20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교통체증 없고요. 환경적 문제 없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관광객도 지난해만 해도 국제 관광객이 1,70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관광의 적정 수용력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도 환경적 수용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환경적 수용력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갖춰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미래 세대를 보면 미래까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미래도 환경적 수용력을 우리가 갖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미래는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서 환경적 수용력이 싱가포르 같은 환경적 수용력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가정이지만 지금의 수용력을 8배, 7배 넓혀도 큰 문제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정해진 숫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다른 의견 들어보죠.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요. 싱가포르는 그 물이나 에너지를 거의 전량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주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는 뭐 섬이라서 자체 내에서 형성되는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이용량하고 결부해서 충분히 검토된지가 있는지 하면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따지면 이제 동부까지 합치면 6군데인데 100% 만족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귀포가 이제 4군데인데 남원이 8%, 표선이 7%, 색달이 4%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6%, 95% 정도 적재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또 하수처장 같은 경우 저는 전역에 지금 8군데가 있는데 전역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김용민 대표님 말씀 따른다면은 도 전역에 쓰레기 매입장하고 하수처장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어느 지역에 감당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도민이 감당이 되는데 그런 도민들이 감당하면서 결국은 관광 수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광에 대한 어떤 장밋빛 환상이 어떤 관광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가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그 사회적 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미 지금 최근에 본계 쓰레기 매립 문제 같은 경우도 본계 주민들이 굉장히 수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 대책이 없어가지고 다시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하나 둘 더 늘리라는 얘기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이용량하고 연계해서
제주도의 가능한 개발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100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현재 이용률을 보면 지하수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거는 많지 않고요. 주로 50% 이상이 농업용수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삼다수, 이게 삼다수가 사실 서울에 0.5리터짜리가 950원에 판매됩니다. 제가 늘 관찰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존 자원이고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점점 높아질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하수도 저는 제주에 가장 지켜야 될 가치와 환경 보존은 지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또 인간이 쓰는데 많이 써야지. 지금 뭐 가축들도 지하수 먹어야 되고요. 돼지만 55만 두가 넘습니다, 제주에. 사람보다 아마 지하수 더 쓰지 않겠습니까? 농업용수로 50% 이상 씁니다. 그래서 저는 흘러가는 용천수나 빗물을 다 저장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하수를 저는 절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은 지하수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이지만 매립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매립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경 근처에 최첨단 소각시설을 뭐 갖췄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립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세계적 최첨단의 우리는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된다. 저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1분 20초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성용.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2025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목표 인구 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으로 잡혀 있고요. 상주 인구 75만에 체류 인구 25만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을 해보면 그 체류 인구를 계산할 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4일 정도 체류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하면 지금 오는 현재 관광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18만 명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까지 잡아둔 그 25만에 향후에 증가될 이 공항에서 수용할 인원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빨리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계획상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환경 수용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 양측이 다 공감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성장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지금 아직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제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입니다. 물론 지금 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현재 논쟁 구도는 이 공항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현 제주공항 확충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토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주제도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쟁점이 참 많겠습니다만 동굴과 오름, 철새, 도래지 등 환경 문제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엔 앞서 발언을 좀 아꼈던 반대 측에서 먼저 우선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입지 타당성 문제 관련해서 제2공항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영역은 한마디로 엉터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근거가 사전 타당성 당시 3단계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4곳 전부 오름을 잘라야 하는 후보지였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평가였고요. 주변에 오름이 산재, 특히 성산 같은 경우는 10개나 산재해 있고 그중에 대수산봉은 반드시 잘라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상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공항의 폭우나 폭설 때문에 제2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도 있는데 이 지역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강수량과 강수량과 강설량이 많은 곳입니다. 기상 조건에도 안 좋은 곳이고요. 철새 도로지가 주변 8km 주변 이내에 4군데나 있어가지고 항공기 사고의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공항 주변 13km 주변까지 조류민 야생동물의 영향을 파악하라는 것도 현행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전혀 검토가 안 됐고요. 철새 도로지전 자체가 아예 사타에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정밀한 그 지반 조사를 통해서 시추를 동반한 정밀한 지반 조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굴을 유물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 공역도 역시 중첩이 되는데 누락했고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누락됐고요. 정석은 이미 또 비행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1단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2단계에서요. 신도 지역 역시 장애물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지역인데 활주로 배치를 조작해서 탈락시켰습니다. 입지 타당성 문제에서 전혀 안 맞는 후보지였습니다. 네. 어떤 의견 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예타에서는 하도 철새도래지 한 곳만 언급이 됐고 사타에서는 아예 철새도래지 언급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반대 측에서는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 입지 선정에 있어서 연구진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심쩍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수립 지침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제외된 부분은 차후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공역 문제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예. 그럼 다른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사타에서 그 지침에 따라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도 2의 원래 1단계 후보지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소음 문제와 환경성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순위가 바뀌는 명백하게 순위가 바뀐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해명을 해내야 되는데 끝까지 해명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데이터도 끝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성산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부분의 그 평가는 정말 다시 한번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논란만 벌이다가 이제 검토위에서 끝났는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얼핏 나왔지만 지하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그 우리가 이제 제주도 지질이 동서와 남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은 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그 내로 이제 흘러가는데 동서는 내가 없습니다. 그게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지하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빠지는 구멍을 이제 숨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기본계획하면서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팀은 그 넓은 공항 부지에 숨골이 8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그 단기간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단기간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0곳 가까운 곳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만큼 거기가 그 지하수를 함양하고 있고 또 그거를 숨골을 막아버리면 물난리의 우려가 당장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하수도 훨씬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왜 공항을 지으려고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이성윤 박사님이 그 선한 타당성 영역이 제대로 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만은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성윤 박사님이 어떤 근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지침과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엉터리 영역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단계 마지막 후보지에 오른 그 네 후보지가 전부 다 오름을 잘라야만 되는 후보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보지에 오를 수 없는 후보였거든요. 그런 후보지가 마지막 3단계까지 올라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듣고 찬성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사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보면 여러 번의 이제 활동과 14차례 검토회의가 있었다고 하고 3차례 공개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알고 있고 실제 참여도 하셨고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 전혀 해소가 안 된 건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윤 박사님 말씀하셔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자기들은 제대로 된 지침을 지켰다. 그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오히려 검토위원회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문제 없다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 없다라는 걸 해명할 만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저희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일까요? 저는 지금 공항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도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 논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제2공항이 이제 공항이 성산에 꼭 필요하냐, 여기가 꼭 맞는 데냐라는 논의하고 또 절차적 민주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공항이 과연 필요하냐 하다가 최근에는 공항이 지금 공항 확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은 공항이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건지 인정하는데 제2공항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 타당성이나 뭐 입지 때문에 안 되고 지금 현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이런 게 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수많은 쟁점이 실제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지 선정 과정의 평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공항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꼭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죠. 예. 근데 문제는 현공항과 관련해서 그 확충 방안이 분명히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거를 다 감춰버렸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ADPI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ADPI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현재 그 사전 타당성 용역진도 2025년 제2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 예. 현 공항을 확충할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지금 1단계는 진행이 됐죠. 예. 근데 그 2단계의 연간 운행 용량이 얼마냐면 25만 9천 회입니다. 예. 연간 25만 9천 회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본 계획에서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용량이 얼마냐면 25만 7천 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2공항 개항 전까지 만들려고 확장하려고 했던 용량이 25만 9천 회인데 지금 필요하다는 용량은 25만 7천 회예요. 그러면 일단 그 점에 제2공항 대해서 혹시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러면. 박사님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입도하는 분들에만 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에 그 실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입도하는 분들이 관광객이 몇 프로고 도민들은 과연 이제 몇 프로 이용하시는지 제주공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한 88%가 관광객으로 나왔고요. 2009년이었습니다. 도민이 12%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제주의 인구가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60세대가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항공 수요는 또 많이 증가되는 거고요. 즉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12%의 도민 비율이 앞으로 저 항공교통은 15%나 20%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확충도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저희들이 뭐 계산해서 내온 게 아니라 예. 그쪽에서 계산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에 현 공항 확충을 2025년 이전에 예. 25만 9천 연간 25만 9천에 운항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라는 2단계 확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건 25만 7천 회란 말이죠. 지금 필요하다는 건 어느 시점에 그 필요하다는 기본 말씀이세요? 계획에서 나와 있는 기본 겁니다. 계획이 몇 년까지 필요한 시점? 그 25만 7천 회가 2055년입니다. 2055년입니까? 예, 예. 2040, 그 원래 기준으로 2045년이니까 그때는 조금 더 적고요. 예. 최장으로 잡았을 때 25만 7천 회입니다. 저는 지금 기존 공항에다가 확충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없지 않아 있으신데 원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주공항을 인프라를 확충하자는데 제2공항이 아니었죠. 그때는 신공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신공항이었고 지금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짓자는 논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 총선, 2012년 뭐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했을 때 2012년 총선, 2003년 대선도 다 새로운 신공항 건설입니다. 그럼 제2공항을 지금 공항을 폐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주 도심은 제주시는 옛날 제주시는 공항이 없으면 관문 도시로 역할 때문에 이 경쟁력이 있고 경제가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서 공항을 없애버리고 신공항을 만들면 여기 제주시가 공동화되기 때문에 절대 여기 공항은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2014년, 15년 거치면서 제2공항으로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공항을 더 확장하거나 더 늘려서 안 되는 이유는 저희는 정말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제에 좀 안 맞는 네, 예, 근데 지금 포화 상태에 이루고 말씀드릴 있어서 때 그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다 토론을 했고요. 예. 이번에는 입지 선정 타당성의 문제, 특히나 이제 환경 문제를 좀 포커스 맞춰서 좀 토론을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 시간이 그 정도는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철새 도래라든지 예, 이런 예. 문제를 다 하신 겁니까? 말씀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타당성 영역이
그 철새 드루지 검토도 안 됐고 정밀 집안 조사를 통해서 동굴 여부를 확인 안 했고 그다음에 군 공격도 누락시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이제 전혀 진행을 안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했던 오름 절치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평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밀렸고 더군다나 4개 후보지 모두 오름을 잘라야 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용역이 제2공항이 근거가 됐는데 그게 맞다고 보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의 다른 측면 절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주민 동의라는 어떤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인 그 각종 보고회나 설명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또 책임을 반대 측에 묻고 있습니다. 이 소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간을 14분 20초를 쓰신 시간 좀 덜 쓰셨어요. 그 찬성 측 먼저 우선 발언해 주십시오. 예,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라든지 이제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민주주의 절차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각종 기본 계획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프로세스가 다 프로세스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번의 설명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제 그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 단계까지 보시면 그 발표를 미뤘던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밝혀지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주민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종 후보지 결정은 최종 단계에서 발표하는 뭐 그런 행태인데요. 저희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절차라든지 과정상에서 뭐 포함할 부분은 다 포함하지 않았느냐. 그 설명회 할 건 설명하고 뭐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의 각종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최되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유미수림 좀 있었고 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뭐 그동안에 할 것은 다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측에서.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의견 수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번의 설명회가 그 설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은데 뭐 그건 뭐 따로 시간 때문에 굳이 여쭙진 않겠지만은 그 설명회 때 제2공항이 들어온다 이런 설명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금 기존 공항 확장하고 신공항 그리고 제2공항 3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다 이런 식의 간단한 상황 보고 정도였고요. 실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31개 후보지였었는데 31개 후보지 지역마다 마을마다 돌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 여러분은 찬성하겠습니까?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 계속 발생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부담이 다 도민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을 수용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전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공약에서도 분명히 절차적 정의를 말했었지만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발생되는 거고요. 실제 국가인권에서도 주민들의 환경권, 절차적인 참여권은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삼았던 거죠. 근데 이제 도민들에게 그런 뭐 하수가 늘어나고 쓰레기 늘어나고 교통 정체가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묻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지금 아까 절차적 정당성은 공항을 다시 하나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2공항이 성산 쪽에 입지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절차는 원래 2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제주도의 공항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충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은 뭐냐, 이거는 제주 도민 전체가 물어야 될 겁니다. 제주 도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공항이든 제2공항이든 새로운 입지가 선정돼야 되는 대안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그때는 그 입지의 후보지 몇 군데를 서너 군데, 가능한 후보지 서너 군데를 정해서 그 주민들이 말하자면 그 수용하는 투표 같은 걸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핵폐기장이나 이런 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 후보지 몇 군데 정해놓고 전문가들이 몇 군데 정해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경주로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필요한 거라도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2단계의 사실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합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 말씀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경주가 핵폐기장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유치한 겁니다, 그거는 유치한 거 서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몇 군데 지자체가 같이 투표를 그래서 해서 한 거죠. 그런 경우는 핵폐기물 유치했다고 뭐 부동산 올라가고 이런 투기가 발생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공항이 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에 따르면. 왜냐하면 공항이 여기 예정지로 사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민주적 절차가 진짜 맞다면 공항을 후보자 한 4-5개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주민투표를 통하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 민군 복합항 사례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정당하지 않아를 떠나서 형식은 그렇게 취했거든요. 해군이 기지를 하고 싶은데 여기 적합하니 어디가 좋겠습니까? 해서 한 결과가 왜곡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공항이 과연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선정될 때는 후보지가 선정될 때만큼은 좀 보안을 유지해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너 개 후보지, 가능한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각 후보지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제시하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걸 거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안 되는 지역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되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는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든지 하면 되죠. 그리고 서너 개 후보지가 나왔을 때는 최종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커진다든가 그럴 건 아니죠. 저는 좀 말씀드리면서 진짜 좀 당황스러운데요. 동네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뭐 지금 풍력 발전기 설치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든요. 근데 공항을 지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밀리에 그걸 결정한다고요? 도 전체 도민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공항 시설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안으로 비밀리에 그걸 정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좀 왜곡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온 도민이 지금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20여 년 전까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공항의 필요성이 네. 아니라요. 그래서 공항의 시설이 더 늘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했던 거고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도민들이 말한 적은 없죠. 아니 전 그것도 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동의하는데 비밀리에 보안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저는 공항이라는 게 어디 딱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제주의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어디가 될지. 뭐 도민들이 과거에 타당성 용역을 한 거 보면 4군데가 후보지로 거론됐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심 있게 본 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인데 저는 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예. 공항의 후보지를 정할 때 막 공론화 해가지고 여기 할 거냐 안 하겠다는 지역 빼고 2군데 1군데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은 제주도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묻는 절차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묻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공항을 제2공항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항을 선정해야 된다,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면 기술적인 이런 고려가 더 우선시되고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그 공항으로 어디가 입지하든 거기는 다 피해 지역이고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피해가 발생할 건데도 묻지 말아야 된다는 이게 건가요? 제가 2014년 도 그 공항합충 지원팀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거 보면요. 제2공항과 현공항 합충의 장단점을 충분히 도민들한테 설명하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나온 제주 미래 비전이라고 있죠. 우리 제주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항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공항,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등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되고 그 공론화 과정도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을 하도록 최소 기간제를 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주도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해서 발표한 미래 비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거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의견 주실까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항이면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공항의 결정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어려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어떤 공항 결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와 프로세스를 밟았기 때문에 밟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3공항인가요? 제주에 공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공항을 결정할 때 뭐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주는 아니고 제주는 이미 이제 정해진 과정과 절차로 해서 지금 기본 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단계 10월 고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니까. 10월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절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주 미래 비전에 이성영 발전은 직접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국책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어떤 일정한 피해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피해가 예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의견도 아니라고 들었고, 하는데요. 의견도 들었고 다 지금 했다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고요. 저기 시행 규칙에 따르면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물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고시하기 있습니다. 전에요. 예. 기본 계획의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최종 보고의 설명회 이런 것들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주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주민 참여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이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 당시에 공공관리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것도 그런 겁니다. 그 미래비전 보고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어떤 의견 또 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저주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타당성 재검증도 하셨고 두 분 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4차례 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정부는 왜 이렇게 강공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 국토부는 아무 문제 없고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려고 제주도나 국토부가 와서 직접 하는 거죠. 국책 사업이니까. 그런데도 많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자고 해놓고 산으로 이미 어느 산으로 가서 뭘 가지고 갈까 이거 얘기하는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미 결과는 정해놓고 거기 가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 의뢰로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갈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방향도 안 정해졌는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도 안 됐는데 그냥 가기 위한 절차로서 요식 행위로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국토부에서 주재를 했던 보고회라든지 설명회 이거는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 요식 행위죠. 네. 그거를 혹시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라고 혹시 보십니까? 국토부에서 주재했던 그게 당연히 절차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제주 지역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고 우리 제주 지역이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있는 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몇 번의 설명에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게 이제 뭔가의 소통이라는 의미는 이야기도 들어줄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말을도 듣고 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렇게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3초 말씀해 남았습니다. 주시죠. 입지 선정 타당성 그 재검토위원회, 그러니까 그 재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당시에 이거를 왜 주민들이 합의를 했냐면은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타당성 영역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은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국토부가 진행한 대로 기본계획 그 진행이 좋다. 거기까지 주민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검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제 종료시킨 다음에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설명을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가 반대를 한 거죠. 혹시 이 주장에 대한 뭐 특별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국책 사업에 있어서 검토위원회를 가동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도 제주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상에서 이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를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을 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공항 계획 결정 이전에 기존 공항 확장 방안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진 제주도는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전문 연구를 거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측에서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었다. 기존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덜 쓰신 찬성 측 먼저 우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도 방금 말씀 좀 올렸지만 기존 공항만으로도 사실 제주도심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의 공항이 만들어질 의견이 나왔을 때 2008년, 2012년 이런 때 전부 신공항이에요. 지금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으로 간다였거든요. 원래 초점이. 근데 이제 기존의 공항은 제주 도심에 또는 제주시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서 그대로 두고 더 추가로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신공항으로 새로운 제2공항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기존 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좀 더 추가 인프라 해가지고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지금 제주 구도심 또는 제주 지금 도심의 혼잡이라든가 환경적 영향을 굉장히 침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 산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산남, 서귀포시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20, 30년 동안 줄곧된 주장이었고 새로운 공항이 생기거나 신공항이 생겼을 때 산남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거의 저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통해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기존 공항을 확충해서 앞으로의 장래 미래 30년의 수요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활용해서 충분히 장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도 그래도 제2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복수의 공항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십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현재의 공항으로 예. 충분히 용량이 수용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2공항 그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제2공항 아니라는 게 그냥 제2공항이 아니고 현 공항 그 용량 증대 최적 방안 플러스 제2공항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공항에서 용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제2공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ADPI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현 공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라고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ADPI는 제2공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대규모 바다로 나가서 매립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보조 활주로만 활용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ADPI가 낸 겁니다. 그런데 그 ADPI 보고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원래는 그것을 이후에 검토하겠다라고 계획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은폐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공항이 연간 오고 가고 3천만 명이 이용합니다. 도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교통 뺄 수도 없어요. 3천만 명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해서 4천만 명, 5천만 명 이용하는 공항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논쟁을 제가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말을 자를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러면 자, 말씀드리면 김희근 대표에서 먼저 지금 말씀해 관광 주시죠. 수요 예측을 보면 지금 법정 계획이죠.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올해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2023년에 2천만이 좀 넘어갑니다. 수요 예측이. 2천만이라는 것은 공항 수요로 치면 한 4천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 미래의 예측들을 보면 2045년에 제주 관공서에 맞는 거 보면 2045년에 3천만 명에서 3,500만 명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주도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한해야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런 수요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공항 이용객이 5천만 명, 6천만 명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면 앞으로 미래 10년만 내다보는 게 20년, 30년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35년 후에 2055년까지의 공항 사용을 이용 예측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예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서 나온 게
2045년에는 3,900만이고요. 2055년 최대치가 4,1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했을 때 그거는 ADPI는 4,560만까지도 다 현공항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한 거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 예측에 따르더라도. 바람직하냐 문제는 둘째 문제고 단순한 현재 공항 항공 수요 예측에 따르더라도 ADPI가 그 얘기한 만큼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공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제가 좀 이성용 그 말씀하신 부분 ADPI 보고서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꼼꼼히 저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보조 할주로 활용이라든지 19개 조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고 개선을 시키면 그런 용량까지도 가능하지 않냐는 이제 자문 보고서를 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문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여튼 잘못 뭐,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탑승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다른 부분에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이객거리, 항공기간의 적정 이객거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제주공항이 최고 많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보면 하루에 한 470편 정도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490편까지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 제주공항 운영이 보시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7시간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7시간을 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공항에 종사하는 이제 관제하시는 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좀 토론을 했습니다. 공항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실제 행공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쪽에 해서 했는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747이라든지 뭐 에어버스 이런 것들이 제주에 오는 대형 비행기인데 이 대형 비행기가 착륙을 한다든지 이륙을 하게 되면 2분간의 간격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와류라든지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공기가 안정되는 것까지를 시간 한 최소 2분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이제 맥시멈으로 이제 소요할 수 있는 것이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대수 용량이 510대 정도 나옵니다. 500대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면. 근데 그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2분 단위로 계속 날려줘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의 그 기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25년, 30년 전부터 이 공항에 대한 문제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그게 이제 검증이 되어서 이제 입지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공항에서의 어떤 좀 더 고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필요한 최첨단 공항, 아니면 이제 제주가 필요한 새로운 어떤 인프라의 확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향후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읽어서 저희가 이제 이 공항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검토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제 기존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뭐 한 9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고려해서 이 공항으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론 좀 네, 들어볼게요. 예, 그 해상 메리반 9조 4천억이 드는 해상 메리반은 그 사전 타선상 영역에서 단 한 페이지에 그런 데서 그냥 간단한 리포트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보기엔 뭐 중학교 1학년생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리포트로 간단하게 해상 매립을 해서 하게 되면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지역 주민의 어떤 피해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간단한 결론을 내린 거죠. 단 한 페이지에 그쳐서. 그래서 그런 전혀 뭐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게 기존 공항 확장안의 주가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에 주는 ADPA가 권고했던 내용이 사실상 주된 권고안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톡대로 빠졌기 때문에 기존 공항 확장이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ADPA 권고안이 19개의 권고안이 돼 있는데 19개의 권고안의 내용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 방안이 한국공항공사가 2017년도에 만드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ADPI 권고안이 사실상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박사님이 지금 19개의 그 권고안 중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는데 이 19개의 그 권고안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주기장 늘리고 관제 인력 늘리고 장비 늘려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전혀 실행 못할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도 2035년, 45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준비하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당장 이 19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제시했던 4,560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2045년까지. 근데 2035년까지 10년 앞당겨서 ADP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에 완전히 누락시키고 전혀 없던 걸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됐다면은 그리고 이것들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더라면은 지금의 기존공항 확장에 대한 부분에서 도민들에 정보도 충분히 제공됐다면은 제2공항 쪽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그 정보가 제공되고 또 여론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진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도 요구했고 저희도 도안한테도 요구하는데 그럼 ADPI 경영팀에 불러서 이 권고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국토부도 거부하고 있고 제주도 좀 거부하는 상태인 거죠. 저는 이성용 박사님께서 상당히 이제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그 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단순히 ADPI가 얘기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나래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항공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에 그 내용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후류 분리 간격이 지금 너무 좁다라고 1분, 2분 이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지금 재항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현재 3,200m 정도 되는 이 분리 간격을 도착 분리 간격을 지금 2,400m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제주도 공항의 문제는 뭐냐면 관제사의 인적 능력에 의존하는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책임을 관제사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관제사들은 당연히 이거를 늘리지 못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나 여기서는 관제 쪽에서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관제 시스템이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영국의 게딕 같은 경우는 2010년에 그 ACDM이라고 하는 협력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활주로 하나 가지고도 시간당 55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800만을 수용하고 있어요.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정도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항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굉장히 지금 선진화해서 지금 거의 그 1시간에 50회, 55회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PI에서도 제안을 했고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공항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단기 대책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보면 슬롯을 일단 늘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회인데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제주공항에서 한 해 36회로 1회를 늘리려고 지금 막 다양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도 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관련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관제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너무 또 이상적으로 봐서 할 수 있다. 그쪽에서는 실제 종사하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시스템을 안 갖춰놓고 네. 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네. 지금 ACDM이나 이런 것 지금 다 외국에 지금 유럽이나 대부분 공항이 지금 도입돼 가지고요. 활주로 용량 그다음에 이제 공역 용량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카오에서 국제민항기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통일적으로 그걸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있는 공항 시스템 공항 하드웨어 가지고 이 한 3배 정도 늘릴 계획까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20년, 30년 후에 안 된다고요? 지금 공항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연 도착하고 왜 시스템을 지금 안 갖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게 좀 해야 되는데 지연율 작년에 16%, 그전에 13%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관광객들도 공항이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제주의 이미지거든요. 저는 정말 저거 속된 말로 정말 난민공항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항 인프라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공항을 확충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뭐 바다를 매립하든 활주를 하나 더 하든 해서 4천만 명, 5천만 명 지금 이용하시게 하겠다는 얘기신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도심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현공항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안이 다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까? 겁니다. 국토부가 계획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용역에서 그걸 나온 아닙니다. 지금 현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 아니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현공항 확충해도 된다는 국토부의 안이 있는데 예. 왜 그게 더 효율적인데 채택을 안 하냐 이게 우리 의견입니다. 제가 그걸 떠나서 현 공항이 더 물론 단기 인프라로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네. 계속 늘려서 뭐 지금 3천만 명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그런데 저는 제주 도심의 과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공항을 더 확장해서 제주도민이 얻을 이익은 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항 수요가 더 필요하면 새로운 대체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신공항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걸 없애고. 아니 왜 5조 원의 국세를 혈세를 낭비하면서 새로운 공항 하나 더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 공항을 충분히 현대화해서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고 보고서도 나왔고 국토부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었고 단기 2단계 대책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토부가 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누락시킨 거거든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그 안을 왜 그걸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국토부가 검토하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기술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고 그 국토부가 현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공항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4천만 명, 5천만 명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제주도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제주 도심의 과밀화라든가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사장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앞으로 관광객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이나 3,500만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2공항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2천만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수요 예측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한다면 그걸 위해서 지금 그 230만 평의 그 농지를 갈아엎고 거기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숨골도 다 막고 그렇게 환경을 침해하고 더구나 제2공항이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항을 2개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이동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가기 훨씬 여기 공항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겪는 불편이라든가 이 공항 복수 공항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2012년에 제주도에서 했던 용역에서는 제주도의 복수 공항은 맞지 않다. 네, 이런 발언 결론을 내렸던 주십시오.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주제 여기까지 토론을 하기로 하겠고요. 이 공항 혹은 또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서 어떤 소음 문제라든지 고도 제한 문제도 언급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뤄지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하는 생방송 제2공항 TV 공개 토론회 어느덧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발표 이후에 제주 사회가 그야말로 2공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는데요. 정작 주인공인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아마 이 주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참여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인 대안 기대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좀 많이 좀 덜 쓰셨어요. 찬성 측에서 지금 28분 50초, 반대 측은 30분 55초를 쓰셨는데 찬성 측에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좀 네, 해주십시오. 제2공항은 국책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이제 도민의 공항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어떤 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세대의 책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성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많이 이제 토로하고 계신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의 이제 의견을 듣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미진하다고 하시는 측면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저는 향후에 주민 참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항 개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개발 이익이라든지 공항 운영과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공항 연계에서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운영권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것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이익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주민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제주 청년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그 항공 인력이라든지 항공 관련 산업 관련해서 파생되는 직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게끔 뭐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참여의 그 부분을 좀 설정을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상당수의 저희들 포함해서 상당수의 도민들은
과연 제주도에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 거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 거냐, 그 규모에 맞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안 된다라고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2공항은 기정사실로 하고 성산에 또 제2공항을 짓는 건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그건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1차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숙의하는 사회적 과정이 우선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자라고 해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버린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고요. 헌법적인 지위를 갖는 연방제 수준의 그런 그 자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미래, 삶과 제주도민의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큰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숙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게 어떤 연방적 수준의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깔아뭉개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 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 또 항공 이거에 대한 공항에 대한 운영권을 저는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크루즈 비즈니스를 좀 오랫동안 관여해 왔기 때문에 항만은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항만은 가지고 와서 시설은 국가가 짓지만 운영은 다 제주도가 합니다. 제주도가 하고 있고 또 선석 배정권도 갖고 있어서 제주도에 경제적 효과가 없이 8시간 이상 배를 못 대면 아예 접안을 안 해줍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죠. 항공도 저는 지금 제2공항 논의가 지금 이걸 한 해 만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제2공항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라든가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져오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장래에는 제1공항까지도 운영권 자체가 제주도가 갖고 있어야 겨울에 우리 월동채소 서울로 운송 못해서 난리를 치는데 공항에 대한 운영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실적 가지고 슬롯을 배정하고 성수기 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크루즈를 해보니까 아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항이 남이공항이 아니라 우리공항이라고 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주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별로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심리적 수용성이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 버는 사람은 제주도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익을 많이 내는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민한테 되돌려줘야, 정부가 되돌려줘야 우리가 특별자치도도 완성할 수 있고 도민들의 수익도 좀 높여서 앞으로 제2공항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사실 저는 그냥 일시적인 지원이나 보상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제주공항만 보더라도 소음 문제라든가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과 엄청난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재원을 공항을 남한테 줘버리면 받아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항을 짓고 나서 뒤에 그 계획을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공항을 짓기 전에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지금 다른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2공항을 지어한다는 근거를 하나로 이제 많이 도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항 운영권 얘기하는데요. 지금 교수님, 지금 제가 지금 컴퓨터 센터 사장님이시긴 하지만은 지금 관광학 교수님을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주도의 운영권을 가져오면은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아까 좀 막대한 이익을 지금 그 공항이 이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가져오면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막대한 이익을 내는 공항은 국토부가 왜 내주겠습니까? 국토부가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자기네가 지었는데 그 막대한 수익을 내는 제주공항 내주면은 수익 낼 데가 없는데요. 김포하고 인천 말고 인천공항부터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 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공항들은 무슨 돈으로 내꾸려고요? 저는 국토부가 그렇게 저는 제주에서 벌어서 다른 공항의 수익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공항 운영권에 대해서 국토부가 줄 리도 없고 진짜 공항 운영권 얘기할 거면 기존 공항에 대한 면세점 하나도 운영 못하면서 무슨 공항 운영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요. 그 항공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그건 국토부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도민들을 호도하는 홍보고요. 이거는 뭐 도에서가 굳이 실행 불가능한 것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예. 그 관제권을 저희가 안전상 문제나 국가 사무기 때문에 가져올 이유가 없고요. 운영권을 가져오려면 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단이 제2공항에 투자할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가지고 운영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저는 제주도가 과감히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시민단체나 지역이 힘을 모아줘야지 그냥 전혀 안 될 거다. 공항을 지자체가 운영하려면요. 국내 항공법을 다 바꿔야 돼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공항공사법도 시작해서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법을. 인천공항은 별도로 항공공사가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 국가공항을 지자체가 운영하려면 법을 다 바꿔야 한다고요. 그 법을 다 바꿀 수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그는 인천공항공사도 지자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자체 건 아니지만 공항공사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기 나와 있는 제주 미래 비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제주 도민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합의를 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 공항의 어떤 건설이나 운영은 굉장히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지만 공항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고 또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이런 거는 그렇게 전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 몇 달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금방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 사이한테 전문가들이 이런 대안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이런 대안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듣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제주 도민의 합의된 의견들을 만들어내야만이 앞으로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안 그러면 정말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듣고 마무리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의견 내주실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공론 조사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공론 조사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10월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10월까지는 뭐 국토부든 제주도든 아마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체가 국토부고 국토부를 관할하고 있는 이 장관님의 그 의견을 저희가 자료로 제가 보면 이제 10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건데 이제 공론화 조사 요청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98%에 달하고 있고 국책사업으로서 유례 없이 또 타당성 지조사도 했던 만큼 검토일 구성해서 14차례씩이나 그래서 이제 공론화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주체가 되고 있는 국토부는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다 해주신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자들에게 마지막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꼭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이성용 선임연구위원부터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저는 이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사람들도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공항으로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제주인들이 글로벌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항공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지난해 해외로 떠난 우리 국민들이 3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어서는 인구 숫자인데요. 비단 제주 관광객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공 인프라는 제주의 생명줄이고 또 최소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공항을 저희가 확충해야 되고 확충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제주의 미래를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공항 확충은 올해 많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2015-16년 거치면서
관광객이 1,500만을 넘기고 갖가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 문제라든가 불안, 범죄 같은 게 나타나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주공항이 얼마나 확충돼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도민의 토론과 어떤 중의를 모아야 될 상태고, 저는 제주도가 오늘 그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오늘 토론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상빈. 네, 뭐 기존 제2공항 안 짓고 기존 공항 활용화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이 해묵은 갈등을 이제 도민 공론화로 좀 해결됐으면 바람이고요. 제주도정이나 국토부가 안 하겠다면은 뭐 도의회가 나서 달라고 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5조 원의 국세 낭비를 하지 말고 뭐 1조 원 미만으로 충분히 제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그 4조 원은 국가가 제주에서 준다면 제주 지금 현재 공항에 소원 피해를 입고 있는 영담, 도두, 이호 마을 주민들 그런 소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하고 또 저희가 지금 집이 학인데요. 저녁 때, 아침 때 편안하게 TV 볼륨 올리고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분간 쉼없이 달려온 이공항 TV 공개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4일 저녁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공항 반대 대책위관 1대1 토론을 역시 같은 시간에 생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네 분 출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